와우! 달순의 라이브! 네, 손흥민 선수 뒤에 황소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황소 무사 시소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트넘이 그 맨유와 프리미어리그 재개 경기를 치렀잖아요. 경기 끝나고는 아무래도 골을 넣었던 베르베인이라든지 또 멋진 활약을 했던 손흥민 선수, 아니면 여러 가지 약간 좀 평가가 엇갈리긴 했지만 라멜라라든지 몸이 좀 무거웠던 해리 케인, 이렇게 이제 공격수들 위주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끝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공격수들에게 많이 조명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 경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보신 분들은 정말 이 선수 빼놓고는 토트넘의 그날 경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굴까요? 맞습니다. 황소 무사 시소코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부상 때문에 6개월 만에 지금 공식 경기를 치렀는데, 왜 무사 시소코 하는지, 감독들은 참 이 선수 좋아하겠다 왜 그러는지, 혹은 손흥민 선수를 포함을 해가지고 공격수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가 바로 이 무사 시소코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한번 경기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토트넘은 이제 맨유와 이 경기를 좀 치렀는데 결과는 1대1이었습니다. 베르베인이 딱 볼 뺏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서 이제 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탯 자료처럼 정말 공격과 수비 가리지 않고 진짜 많은 뛰어난 역할을 했었죠. 이렇게 베르베인이라든지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서 정말 많이 뛰어주고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선수의 바로 존재감 때문이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무사 시소코입니다. 사실 지금 토트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수비죠, 수비. 실점하지 않는 것. 원래 이제 무리뉴 감독은 실리, 수비 이런 거 정말 잘한다고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토트넘 와가지고는 수비가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요, 무실점 경기, 그러니까 우리가 클린시트라고 하잖아요. 몇 경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30경기를 지금 치렀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고작 4경기입니다. 4경기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 본머스와 함께 무실점 경기 꼴찌 기록입니다. 야, 이건 좀 그렇죠? 무리뉴 감독이 그동안 보여줬던 거라든지, 아니면 토트넘이 포체티노 감독 있을 때는 그래도 수비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비가 전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죠. 베르통건도 이번 시즌 좀 어려운 시즌 좀 있었고, 부상자도 좀 겹쳤고, 그리고 무엇보다 풀백 이러다 보니까 수비가 좀 많이 이제 좀 좋지 않았는데, 때문에 이번 맨유 경기에서도 이제 PK를 내줬죠. 근데 사실 잘 버티긴 했는데, PK를 내주긴 했는데, 그 PK까지 포함을 하면은 모든 공식 경기 최근에 9경기 연속 실점하고 있는 토트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상황과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에 돌아온 무사 시소코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시소코는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위치면은 정말 쉬지 않고 굉장히 넓은 거리를 다 커버하지 않습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라든지 측면이라든지 모든 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때에 따라서는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날기라든지 공격 2선까지도 갈 수 있는 선수니까 전술적인 활용도도 굉장히 아주 큰 선수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맨유전의 토트넘 포메이션을 보면서 시소코의 어떤 활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전에서 4-2-3-1을 썼는데, 최전방에 케인, 그다음에 왼쪽에 손흥민, 바로 2선에 라멜라, 오른쪽에 베르베인, 그다음에 그 아래에 윙크스, 그 파트너로 무사 시소코, 수비는 벤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 오리에, 그리고 이제 요리스. 요리스가 진짜 이날 경기 또 요리스도 진짜 잘했죠. 언제 한번 요리스도 따로 한번 얘기해 볼 만한데, 근데 요렇게 이제 섰는데, 자,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럼 시소코가 이제 4-2-3-1 할 때 그 2명의 중앙 미드필더 그 위치인데, 이날 경기의 시소코의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옵타에서 제공한 히트맵인데 어때요? 진짜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에는 시소코가 다 찍고 다녔죠. 굉장히 넓은 거리를 커버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뛰어다니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을 해가지고 공격의 1선, 2선 선수들이 좀 더 공격에 치중한다든지 수비 부담감을 조금 덜 한다든지 이럴 수 있도록 시소코가 뒤를 굉장히 많이 커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수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무리뉴 감독은 공격수들에게도 일정한 수비 가담을 좀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소코처럼 이렇게 뒤를 커버한다든지 계속 달려주는 선수가 없으면 공격수들 죽습니다. 근데 시소코가 그래도 이렇게 6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뒤를 계속 커버했기 때문에 베르베인, 손흥민, 라멜라, 케인 이런 선수들이 그나마 그래도 약간의 좀 수비 부담을 덜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스탯으로도 이날 경기 시소코의 어떤 존재감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시소코의 맨유전 기록입니다. 태클 3개, 팀 내 1위입니다.
볼 소유권 획득 9차례 팀 내 1위입니다. 가로채기 3회 팀 내 2위입니다. 뛴 거리 10.74km 팀 내 3위입니다. 예. 자, 어때요? 웬만한 그 수비수나 미드필더가 좀 기록할 수 있는 스탯을 1위 아니면 상위권에 다 랭크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시소코가 다쳤던 게 그 1월 1일 사우스햄튼 경기 이후에 이제 못 뛰었습니다. 다쳐 못 뛰었는데, 그러면 6개월 만에 뛴 건데, 요 같은 기간 딱 같이 못 뛰었던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해리케인이었습니다. 해리케인 매니저에서 좀 무거웠잖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진짜 무사 시소코가 몸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또 다쳤을 때 이 회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실히 피지컬의 대마왕이고 그야말로 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소코가 이렇게 굉장히 어떤 스탯적으로도 그렇고, 움직임, 아까 히트맵도 그렇죠, 움직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커버했기 때문에 지금의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점을 계속하고 있는,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 무실점 경기를 못하고 있는 토트넘에게는 시소코의 복귀는 굉장히 큰 힘이고,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에게는 이제 남은 경기 8경기예요. 토트넘이 8경기인데, 토트넘이 지금 이제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 가려고 한다면 최소 일단은 뭐 맨시티 징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5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비기는 것만 갖고 되진 않아요. 일단 이기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격수들이 막 공격적으로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가 뒤에는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도 시소코의 이번에 복귀는 정말로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시소코가 그 전술적인 의미로도 좀 큰 게, 베르통원이 이날 경기 이제 맨유전에도 못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내렸나요? 센터백으로 에릭 다이어를 내려서 산체스하고 이제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 또 미드필더에 진짜 다이어라도 있으면 막 싸워주겠는데, 다이어를 내리게 되면 진짜 미드필더에는 그렇게 뛸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시소코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스킵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좀 약하고, 윙크스라든지 뭐 제드송이라든지 다른 선수는 또 그런 역할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 의미로도 시소코는 아주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번의 이런 어떤 변화된 토트넘의 어떤 구성, 혹은 시소코의 어떤 존재감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다가오는 수요일 새벽 4시 15분 토트넘과 웨스트햄 경기를 통해서 합니다. 이 경기는 달순의 라이브에서 또 한번 제가 생중계를 해드릴 텐데, 물론 이제 이 경기에서는 델리 알리가 징계 복귀하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빡빡하게 일주일에 한 2경기씩 치러진 일정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뛴 시소코를 조금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소코가 나온다고 한다면, 혹은 다른 구성, 델리 알리가 돌아왔을 땐 또 다른 어떤 조합이 되는지.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 남은 8경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손흥민이나 베르베인이나, 혹은 폼 위에 올라올 수 있는 해리케인이나 이런 공격수들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뒤를 바치는 무사 시소코와 같이 언성 히어로 선수들을 지켜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